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그동안 은폐 의혹이 제기됐던 현 제주국제공항의 확장과 활용 극대화 방안을 담은 보고서를 국토교통부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용역업체도 폐기했다고 밝혀 논란이 더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항섭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대안의 하나로 프랑스 파리 공항공단 엔지니어링, 즉 ADPI가 하도급을 받아 작성한 보고서는 현 제주공항의 활용 극대화 방안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현재 제주공항만으로 여객 수요를 감당할 수 있다면 제2공항 건설 명분이 약해지기 때문에 국토교통부가 이를 숨기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왔습니다. 어제 열린 제2공항 타당성 재조사 검토위원회 2차 회의에서 이 문제가 집중 제기됐는데 국토부와 용역업체 모두 가지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전 타당성 용역을 맡았던 업체는 국토부에 제출한 뒤 보안상의 이유로 폐기했고 국토부는 현재 보관 중인 보고서가 없다며 파리 공항공단 측에 원본 제공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2공항 반대단체는 보고서 폐기는 납득할 수 없다며 감사원 감사도 고려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자기네가 용역 수행한 과업에 대해서는 폐기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적으로는 그게 납득이 안 가고 과업지시에도 분명히 모든 판권이라든지 보유 권한은 발주기관에 있다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한편 재조사 검토위는 오는 15일과 29일 제주에서 회의와 함께 공개 토론회를 열기로 합의해 보고서 폐기와 공개 논란은 더욱 가열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한국교통장애인 제주도협회와 제주 제2공항 추진위원회, 서귀포시 성산읍 상가번영회 등은 어제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2공항의 조속한 건설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일자리 창출과 도민들의 항공안전 확보,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제2공항 추진을 서둘러야 한다며 제주도는 제2공항과 관련된 논란과 갈등을 하루빨리 해결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제주 4.3 당시 많은 제주도민들이 학살을 피해 일본으로 건너갔고 제1제주인들이 터를 잡았는데요. 이들의 후손들이 할머니, 할아버지의 고향을 찾아 4.3 유적지를 둘러봤습니다. 김찬년 기자입니다. 제주 4.3 평화공원을 찾은 젊은이들. 재단 앞에서 참배와 분향을 하고 희생자들을 위로합니다. 이들은 조상의 뿌리를 찾아 제주를 방문한 제1제주인 3세들입니다. 이 사람이 할아버지 동생, 이 사람이 할아버지 사촌이에요. 평화공원 행부림 비석을 둘러보며 4.3 당시 제주도민들이 겪어야 했던 역사의 비극을 생생히 듣습니다. 여기 이제 형무소에 가셨던 분들은 바로 그 군사재판, 군법회의를 받으셨던 분들입니다. 刑務所に行かれた方々というのはみんなその軍事裁判を受けて行かれた方々です。 4.3 당시 잔혹한 학살이 이뤄졌고 4.3을 알리는 시초가 됐던 다랑시 굴도 직접 찾았습니다. 믿기 힘든 이야기를 들으며 고향에서 발생했던 비극의 깊이와 할머니, 할아버지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하게 됐습니다. 그 어린이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도 나이도 많으신 분도 아직도 살아가고 싶다고 해서 여기에 들어갔는데 못 나가서 그게 안타까워. 제1제주인 후손들의 제주 방문은 4.3 70주년 범국민위원회가 후손들의 4.3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했습니다. 이국 땅에서 살게 된 미 가족이 살게 된 것을 알게 되어서 좀 더 정확히 자세히 더 배워나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듭니다. 범국민위원회는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일제강점기 강제 이주된 해녀들의 후손인 우즈베키스탄과 러시아 청년들도 초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김찬년입니다. 렌터카 총량제에 따라 차량을 줄이지 않은 업체에 대한 운행 제한 명령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도는 내일 렌터카 수급조절위원회를 열어 운행 제한 명령 시기를 결정한 뒤 위반 업체는 적발될 때마다 과태료 10만 원씩을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렌터카 업체들이 요구하는 감차 규모 축소와 동지역으로 운행 제한 명령 구역을 한정하는 방안도 결정하게 됩니다. 횡단보도와 소화전, 교차로와 버스 정류소 등
4대 절대주정차 금지구역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작되면서 신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주시는 주민신고제가 시작된 29일 하루에만 39건이 접수됐고 서귀포시에도 지난 17일부터 50건이 접수됐습니다. 주민신고제는 시민이 사진을 찍어 스마트폰 앱 안전신문고로 올리면 곧바로 과태료를 물리는 제도입니다. 노동자의 권익과 복지를 향상하자며 제정된 노동절이 어제였는데요. 정부는 고용 안정을 도모하자며 공공부문의 비정규직부터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민간 위탁 사업장은 지방자치단체 자율에 맡기면서 일자리 불안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박성동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쓰레기 300톤이 밀려드는 북부광역 소각장. 노동자 60명이 17년을 일했지만 모두 해고 위기에 놓였습니다. 제주도가 북부 소각장을 민간업자에 위탁해 운영하면서 동복리 소각장 가동이 시작되면 북부 소각장은 폐쇄돼 고용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3년 정도 후에 저희는 이 사업소가 폐쇄되면은 더 이상의 직장이 없고 갈 데가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제주도가 공공부문의 민간 위탁을 중단하고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하라며 도청 앞 천막에서 지난달부터 무기한 농성 중입니다. 무책임하고 무사안이란 편의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작년 말부터 지금 현재 시점까지 도정은 아무것도 계획하고 있는 게 없다. 이처럼 도내에서 제주도가 민간에 위탁해 운영하는 사업장은 400여 곳. 이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만 2,500여 명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처럼 쓰레기 처리나 급식 지원 같은 공익사업마저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면서 고용이 보장되지 않아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는 겁니다. 정부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고 있지만 민간 위탁 사업의 경우는 지자체 자율에 맡긴 상황. 정작 제주도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없어 전환 기준을 마련하기 어렵다고 발뺌합니다. 일단은 민간 기업의 직원이잖아요. 어떤 그 신분을 보장한다든지 이 소속을 바꾼다든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는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일들이 있으니까. 정부와 지자체가 서로 책임을 회피하면서 민간 위탁 사업 노동자들의 일자리 불안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동입니다. 어린이들이 신호를 어기고 길을 건너는 걸 막기 위해서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에는 안전보행 시스템이 마련돼 있는데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설치한 시스템이지만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이병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원주시내 초등학교 앞에 설치된 안전보행 시스템입니다. 횡단보도 앞 양쪽에 세워진 센서가 사람의 움직임을 감지해서 빨간불에 건너려고 시도하면 경고를 합니다. 그런데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곳이 적지 않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지금 신호는 빨간불입니다. 센서를 지나치면 경고음이 울려야 하지만 반응이 없습니다. 다른 초등학교 앞도 상황은 마찬가지. 작동을 하더라도 소리가 작아 보행자가 알아채기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거 근무를 쓰면서 점검 나오는 건 못 봤어요. 그러니까 저희들이 소리가 안 나니까 연락을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게 관리가 되는 것 같은데. 원주시는 지난 2012년부터 12억 원을 들여 빨간불일 때 차단기가 건널목을 막는 방식의 안전보행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하지만 고장이 잦아 결국 2015년부터 현재의 시스템으로 교체해왔습니다. 이번에도 4억 원 넘는 예산이 들었지만 4개 중 1개 이상은 여전히 말썽입니다. 14개 초등학교의 39개 지점을 확인해 본 결과 14곳이 고장이거나 경고음의 소리가 작아 보행자가 듣고 대처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하지만 원주시는 어느 지점이 고장났는지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저희한테 연락이 없는 거로 생각해가지고 저희는 특별하게 망가진 게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자주 망가지는 게 아니니까 전화 받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망가졌다고. 8년간 모두 16억 원이 들어갔지만 관리 소홀로 예산도 안전도 챙기지 못했습니다.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 (5월이) 시작되자마자 불청객 미세먼지가 찾아왔습니다.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고 대기가 정체되면서 현재 제주도에는 초미세먼지와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인데요. 종일 미세먼지 농도 나쁨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어린이와 노약자는 외출을 삼가시고요. 외출 시 황사용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은 한 주는 갈수록 더 따뜻해지겠습니다. 오늘은 어제와 비슷한 기온을 보이겠지만 내일부터 한낮 기온이 22도까지 오르면서 평년 수준을 웃돌겠습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북부와 동부 14도, 서부 13도, 남부 15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고요. 하늘은 맑게 드러나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북부 20도, 서부 19도, 남부 23도, 동부 22도로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겠고요. 종일 맑은 하늘이 이어지겠습니다. 현재 섬 지역은 13도를 가리키고 있고 한낮 기온은 2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1.5m 내외로 낮게 일겠습니다. 이 시각 제주공항의 기상 상황은 좋은 편으로 항공기는 정상 운항되고 있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당분간 맑은 날씨 속에 대기는 점점 더 건조해지겠고요. 기온은 갈수록 오르면서 주말에는 5월 하순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제주 4.3 사건 생존자들이 당시 미군과 제주도민들이 만난 상황에 대해 미국 현지에서 처음으로 증언했습니다. 제주대 세계환경과 섬연구소 등이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주최한 국제회의에서 조천읍 북촌리 고완순 할머니와 안덕면 동광리 홍춘호 할머니는 헬리콥터를 타고 왔던 미군 장교를 만났던 경험과 강경 진압을 방관했던 미군정의 책임을 증언했습니다. 참석자들은 4.3 치유를 위한 한미 공동연구와 미국 의회의 제주 4.3 화해법 제정 등을 논의했습니다. 제주에서도 A형 간염 환자가 급증해 건강관리에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제주도 보건당국에 따르면 올 들어 A형 간염 확진자는 1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3명에 비해 5배 이상 늘었습니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10명, 40대 5명, 20대 1명으로 대부분이 예방접종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형 간염은 환자의 분변이나 침, 오염된 물이나 음식 등으로 감염되는 만큼 개인 위생을 철저히 하고 예방접종을 해달라고 보건당국은 당부했습니다. 겨울철 따뜻한 날씨로 한라봉과 천혜향 등 만감류 시설하우스에 병해충이 일찍 번져 방제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서귀포 농업기술센터는 최근 만감류 재배농가 12곳을 조사한 결과 총채벌레는 잎사귀당 3.8마리, 귤응에는 3.3마리로 조사돼 평년보다 일찍 발생했고 밀도도 높다고 밝혔습니다. 총채벌레나 귤응에는 새순과 열매에 피해를 주기 때문에 서둘러 방제하고 병해충 발생 상황을 예찰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뉴스투데이 제주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